우리와 가까운 지역 이야기, 가려운 곳을 긁어드립니다. 네,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난영입니다. 전국의 핫 이슈를 파헤쳐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로컬을 그리는 사람들 로그인. 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방송 이후에 정말 풍성하게 이끌어주신 전국에 계신 우리 취재 기자분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분들 덕에 아주 첫 방송이 빛났는데 맞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이게 좀 팔이 또 안으로 굽는다고 제 아주 열성 팬임을 그 밝혀주신 김소영 기자님 어디 오늘도 저 가운데 또 너무 좋아하신다. 완전 저 제 그 개인 네. 채널에 완전 왕팬이세요. 네. 진짜 찐팬이신 것 같아요. 저분의 지난주에 소식에. 이어서. 네. 이게 너무 저러시니까 이제 슬슬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 기자님. 네, 지난주에 또 만났던 반가운 얼굴도 또 있어요.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여러 이야기 나눠볼 기자분들 다 접속해 주셨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로그인해서 지역 뉴스 가치를 높여봅니다. 지역 소식 중에 알려지지 않은 뉴스지만 의미도 있고 눈길도 가는 재미있는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네. 전국에 흩어진 LG 헬로비전 지역 기자 60여 명이 선정하는 한 줄 클릭 시간입니다. 자, 퀴즈. 또 퀴즈. 꽃분이네 아세요? 꽃분이네. 꽃분이는 이제 저 나훈아 선배님 고향역에 이쁜이 꽃분이 다 나와. 모두 나와. 기가 막히. 아니 그거 말고 꽃분이. 다른 꽃분이요. 다른 꽃분이? 글쎄요. 어떤 꽃분이가 있을까? 부산에 있는 꽃분이. 부산 꽃분이요? 네. 북꽃이? 북꽃. 내 북이는 아는데 내 북꽃까지는 내가 아직 모르네. 북꽃 누구죠? 북꽃? 북꽃 누구야? 국제시장에 그 꽃분이네 있잖아요. 그 꽃분이에요. 기억납니다. 네. 왜 부산 꽃분이 왜요?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꽃분이네가 네. 없어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왜죠? 광복과 6.25 전쟁 등 격동의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공간이죠. 국제시장 다들 아실 텐데요. 이 국제시장이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줄자 낡은 상가들을 허물고 주상 복합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산 역사의 원형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논의되는 걸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많은 네. 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교차하겠습니다. 네, 뒤에 기자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해주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이 대부분이에요. 그러게요. 아이고 세상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두 번째 한 줄 클릭 만나보겠습니다. 검정고시입니다. 검정고시요. 네, 80세의 시각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이 초조 검정고시 합격했다는 소식이에요. 80세 어르신이고 게다가 네. 시각 장애까지 맞아요. 있으신데도 네. 불구하고 대단하십니다. 네, 주인공은 충남에 사시는 어르신인데요. 김광운 어르신입니다. 평소 의용 소방대로 사회 봉사 활동에도 힘써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전국 기자단분들 웃음과 응원의 이모티콘을 올려주고 계시고 그 와중에 고정민 기자 한 분만 자기 얼굴을 지금 들이밀고 계시죠. 저분 이제 자기 얼굴이 스마일이다. 저런 소신 저는 중요하게 마스크 생각합니다. 써서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이제 들어주셨네요. 이제 좀 한 발 늦게 올리고 계시고 그 와중에 이제 안수민 기자 계속 지금 아마 잠시 후에 연결할 모양이에요. 저분은 지금 이모티콘을 올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화면이 크잖아요. 저건 뭔가 이제 뒤 배경으로 뭔가 그렇죠. 말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좀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좋네요. 괜찮아요? 따로 진행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현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방송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몸소 그렇죠. 보여주고 이거 있습니다. 로그인해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아무쪼록 어르신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한 줄 클릭인데요. 네네. 서경석 씨, 복을 네. 상징하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복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돼지띠거든요. 돼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너무 좀 흔하지 않아요? 다른 복. 내 띠가 그렇게 흔해? 왜 이렇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날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돼지는 너무 네. 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쉬운 걸 퀴즈로 냈을 리는 없죠. 그래요. 그러면은- 재물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이분 아주 센스 있는 보거라는데 보거. 보거. 정말 일차원적인 지금. 이분인데요? 김소영 기가 막힌 발상 아니에요? 예? 한 3번 꼬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세 번을 꼰 거예요. 아주 일차원적일 거기 때문에 답을 안 고를 것 같으니까 다시 고른 보거. 거죠. 보거다. 복을 보거. 부르는 고기. 네, 근데 땡이에요. 다른 거 정답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돼지. 또 뭐가 있을까요? 돼지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수민 기자는 여전히 지금 뭔가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안수민 기자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나도 할 수 있어요. 두꺼비라고. 두꺼비. 맞아요. 두꺼비 맞아요? 두꺼비 맞아요. 왜 두꺼비예요? 두꺼비예요, 지금. 복두꺼비라고 보통 하잖아요. 복두꺼비. 옛날에는 두꺼비가 좀 흔한 동물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멸종 위기에 관심 대상이 될 정도로 귀한 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부산 도시마천인 온천천의 생태 연못에서 아기 두꺼비들이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건너느라 이른바 로드킬을 당할 위험에 처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두꺼비 지킴이 환경단체 등에서 아기 두꺼비 구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아기 두꺼비를 보면 작잖아요. 크기가 엄지손톱만 하대요. 그러게. 엄청 작은 아기 두꺼비 수천여 마리가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두꺼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제 많이들 없어지고 맞아요. 있었던 네. 추세군요. 아무쪼록 멸종 위기 동물 되지 않도록 잘 자라길 바란다 두꺼봐.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이슈 관련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패스워드 찾기 시간.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 모셔야죠. 네, 자 윤경민 보도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갈수록 멋져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명이 있으시죠? 네. 보도국에서. 낭만 국장님이세요. 직접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은 별명이 로저입니다. 로저요? 로맨틱 저널리스트. 낭만과 의리가 실종된 이 시대에 우리가 낭만? 낭만을 추구해야 된다. 네. 저널리즘도 낭만을 추구해야 된다. 그건 참 발음 좀- 잘해야겠다. 네, 루저 되면 큰일 날 거. 루저. 그렇죠. 일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저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예, 로저 멋있다. 로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 나중에 필명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로저. 예, 글 쓸 때 제가 필명으로 쓰려고 지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로저 국장님과 함께 네. 패스워드 찾아가 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해안 침식 등 벌레 이야기하면서 기후 변화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더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강릉에서 해안 침식으로 인해서 해변이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번에는 해운대도 침식 위기가 있다고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일단 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물론 시뮬레이션 영상이긴 합니다만, 저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저층에 물에 다 잠긴 모습이었는데요. 음흠. 자, 대체 어떤 소식인지 이제 부산을 연결해 볼 텐데요. 저희 오프닝 때부터 네. 아랑곳하지 않고 네. 준비를 하고 있던 기자. 안수민 기자. 네, 맞습니다. 자, 안수민 기자.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흠. 부산 포니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여기는 이 한국의 캘리포니아라고 불리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시원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완전 시원한 이 캘리포니아 느낌의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상당히 좀 비도 오고 날씨가 흐려서 좀 흐린 바다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좀 운치 있는 바다의 풍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뭐 좋습니다. 좀 당장이라도 좀 뭐 비가 오든 말든 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데. 진심. 예?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해운대가 왜 아까 그 영상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까? 사실 저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취재를 하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고 상당히 놀랐던 부분인데요. 이게 2030년도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이 실제 뭐 자연재해 같은 태풍이 발생했을 때 부산이 잠길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의 기후 변화 센터에서 분석한 이 논문 자료와 그리고 UN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라는 IPCC에서 예측한 해수면 상승 이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상당한 좀 신뢰성을 가지는 영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해수면 상승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2030년, 19년 뒤에는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 이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해서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이 침수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부산 같은 네. 경우에는 이 해운대 수욕장을 비롯해서 이 수영강변 일원이나 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건물들까지도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고, 특히 이 낙동강변 일원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당한 범위에 걸쳐서 침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단순히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 외에도 수치적으로 이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면적으로는 부산시 전체 면적의 10분의 1 가량이 침수될 수 있다고 나타났고요. 이 때문에 이 부산 시민 중에서 7만 4천 명 정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윤 국장님, 실제로 과거에 우려했던 곳이 물에 잠긴 사례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투발루라고 그 남태평양에 섬나라가 있는데 9개 섬이에요. 근데 2개가 이미 가라앉았어요. 네, 그리고 뭐 더 앞으로도 가라앉게 될 섬들이 적지 않아요. 몰디브라고 신혼여행지로 네, 유명한 알죠. 곳이죠. 2100년까지는 가라앉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해발 2m밖에 안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 세기 동안엔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 기상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네. 야, 이거 참 큰일인데요. 자, 그러면 그 해운대 해수면 상승 문제에 이 주민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신지, 뭐 좀 갈등을 빚는 일이 최근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신재생 이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에서는 이 바닷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상풍력을 도입하는 방안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대립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에서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맞아요. 충남에서도요. 에너지 전환 문제로 한때 주민들이 마찰을 빚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은요. 충남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담비 기자 나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양반의 도시 충남에 나와 있는 김담비 기자입니다. 네. 양반의 도시. 네, 충남 기자인 것이 확 표가 납니다. 일단 한마디 하셨는데 아주 여유가 있고요. 자, 충남에서는 그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화력 발전소를 절반으로 없애는 데 성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절반이 위치한 곳인데요. 때문에 그만큼 공기도 안 좋고 탄소 배출량도 많은 곳입니다. 충남 주민이라면 다들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창문을 마음껏 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됐던 것이 화력발전소 폐쇄입니다. 충남에 밀집한 화력발전소 28기 가운데 12기가 오는 2032년까지 폐쇄되고요. 또 기존에 있던 보령화력 1, 2호기 같은 경우는 예정보다 앞당겨진 올해 1월부터 조기 폐쇄됐습니다. 그래요.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겠죠. 화력발전소 폐쇄에 반대한다기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이 화력발전소 20기가 폐쇄되면 최소 11,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 화력발전소가 사라지면 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 발전소로 인해 유지됐던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참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윤 국장님, 참 이런 일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님비라 그러죠. 내 집 앞에는 안 돼. 네. 그 대신에 또 핀피라고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좀 해줘. 이게 있잖아요. 환경 문제, 소음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집값, 본인들의 자산하고도 문제가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이 생긴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고 혐오 시설이 생긴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고 그렇죠. 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화장 시설을 보통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기피를 하잖아요. 네. 근데 화성시가 인근의 6개의 시와 함께 공동으로 이 화장실 추모 공원을 건립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아까 안수민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혜택을 파격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무려 400억 원 가까운 인센티브를 줬어요. 마을 발전기금으로 쓰세요. 그다음에 복지 시설 건립하는 데 쓰세요. 이렇게 해서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6개 시가 공동으로 추모 공원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좋은 사례를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잘 좀 해결돼서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닷가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있어야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저 국장님 얘기하신 그 님비 핀피는 그 부동산학 개론에서 과거에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요즘은 네. 출제가 거의 안 될 정도로 다 알고 있어서. 이제는 그런 생각 좀 버리자라고 시험 출제자들도 생각하는 예. 그런 전 이미 1차를 작년에 합격해서 올해는 제가 부동산학 개론은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자, 기후변화로 핫반도가 되어가는 한반도. 김난영 아나운서가 기후변화가 우리 밥상까지 달라지게 한다는 이야기 네. 준비하셨죠? 네, 일단 밥상보다는 먹을거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감귤 하면 어디에서 재배가 된다 생각하죠? 제주죠. 맞아요. 그런데요, 요즘에 고랭지로 그렇게 유명한 강원도에서 감귤이 재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원도에서? 맞아요. 오, 대박인데요? 네, 감귤에서 지금 귤 재배하고 있다 그러죠. 강원도는 감자 옥수수 재배인데 오히려 고랭지 채소는 잘 재배가 안 된다 그래요. 오히려. 네. 야, 이제 많이 바꾸고 있군요. 네, 맞아요. 오. 그리고 보통 이제 대구하면 네. 사과 재배지로 유명하잖아요. 무조건이죠. 대구는 네. 이제 섬유와 사과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사과 재배하는 거 찾기가 쉽지 않대요. 뭐라고요? 어렵대요. 대구에 사과가 없다고? 맞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자, 기온 변화가 이제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해당 지역 취재 기자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경북의 권미경 기자 나와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데프리카 대구의 권미경입니다. 예, 데프리카는 아시죠? 왜 그런지. 알죠? 예, 뭐예요? 너무 더워서. 그렇죠. 대구 네. 아프리카. 그건 맞습니다. 아프리카 아니고 아프리카. 예, 예. 아니 그 좀 반갑긴 한데 네. 소식은 지금 너무 충격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왜 사과를 못 먹어요? 네, 바로 이 대구 사과 보기만 해도 되게 맛있어 보이죠? 그 기가 근데 이 막히죠. 대구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이제는 어림잡아서 100곳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예, 80년대 초반에는 재배 면적이 500헥타르가 넘었었는데 이제는 약 50헥타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40년 사이에 10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권 기자께서 농민분을 직접 좀 만나서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대구의 사과 명맥을 아직까지 이어나가고 계시는 농민분을 직접 만나 뵙고 하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로 하면 뭐 100번 1도 안 되죠. 대구 사과가 지금 남아있는 게. 옛날에는 반야울 일대 전부 저 유통단지 또 무태 평화 올라온데 고속도로 입구로 전부 가소공이랍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자꾸 없어지는 단계지. 평광농은 사과가 잘 되는 온도 차이가 시내하고 3, 4도 차이 나고 여기 온도는 서울 온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 밤낮 차이 10도 이상 나니까 사과가 맛도 있고 잘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겠어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방금 이제 대구에서 사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반면에 호남 지역에서는 아열대 기후에서만 자라는
커피 재배를 네. 또 시작했다는 소식 맞아요. 있죠? 맞아요. 자, 고정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경석 씨. 커피를 가려 마시는 남자, 줄여서 커가남 고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야, 저기 안녕하세요. 어디예요? 뭐라고 뭐 재밌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잘 안 들렸어요. 커가남. 뭐 커가남이요? 커가남? 네. 커피를 가는 남자라고. 네, 그냥 아, 원래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네.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아무렇게나 소개해봤고요. 그거 옆에 근데 지금 제가 간 다른 커피 건 아니고 몰라도 드립 커피 아니에요?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커피 입맛이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우리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 아니 잘 안 제발 저 들려서. 묻는 얘기에 네. 답 좀 해주시고 그 어디 무슨 저 아, 예. 예, 인도네시아 같은 저 나무 뒤에서 왜 그러세요? 저기요. 자, 고흥 커피 재배 소식을 좀 네. 들어볼게요. 네. 네, 고흥에서 네, 언제부터 커피를 재배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카페에 나온 이유가 바로 고흥 커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고흥에서는 2012년부터 이 커피 재배가 시작이 됐고요. 당시만 해도 생산 농가가 워낙 적었기도 하고 또 재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 고흥산 커피는 극히 적어서 현지에서도 사실 고흥 커피를 먹기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10곳이 넘는 농가에서 커피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2017년부터는 영농법인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수매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농가들이 재배에서 생산 그리고 가공, 유통까지 모두 함께 하면서 지금은 해외에서만 수입해서 먹을 수 있었던 커피를 이 현지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고흥 커피를 활용해서 다양한 커피 가공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흥 커피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홍보를 해주고 계신데 커피는 기후차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해온 커피랑 고흥에서 만든 커피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사실 그 커피는 선호하는 입맛에 따라서 각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맛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 고흥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산보다는 조금 더 고소하고요. 또 부드럽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신선도가 아닐까 싶은데, 보통 신선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산미가 있어서 신맛이 난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고흥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선함을 상징하는 신맛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호남 지역에서는 커피뿐 아니라 다른 작물도 요즘 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제주의 상징인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전남에서 나고 있습니다. 나주라든지 고흥 그리고 뭐 고성이 대표적이고요. 이 진도에서는 한라봉하고 비슷한 천혜향 같은 게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 과거에는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바나나나 애플 망고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해남과 강진, 완도, 진도 일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키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노지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남에서 이런 기후 변화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고요. 아예 이제 조금 더 예산을 좀 투자하자. 그래서 열대 과일을 본격적으로 지금 연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해산물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 제가 새우를 취재를 해봤더니 앞으로는 이 동남아에서 나오는 이 타이거 새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이 이제 가능할 거고 점차 그 새우들도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기후 변화가 가져온 농가들의 달라진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 또 준비한 소식이 있다는데 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네. 방금 이상기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최근 이상기온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이 작물인데요. 참 이게 카페에 왜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예요 이것도 저거? 샐러리? 대파 왜요? 네. 혹시 이 대파 한 단 가격 요즘에 얼마인 줄 아시나요? 야, 이게 제가 들었는데 전 알아요. 7,000원 이상. 네, 이게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쌌었는데 이제는 대파가 아니라 이게 금파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귀한 작물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는 특히나 이상기후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 대파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겨울 그러니까 1월쯤에 한파가 찾아왔고요. 또 폭설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전남은 이 대파도 대파지만 과수농가의 피해도 사실은 컸습니다. 이 배과수원에서는 봄철 이상 기온 때문에 이 배꽃이 얼어붙는 현상이 생겨서 열매를 제대로 이제 맺지 못하니까 배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그런 냉해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그래요. 아유 정말 저 큰일입니다. 네. 이상 기후가 우리 농민들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소식 전해주신 우리 고정민 기자 감사드리고 그 금파 상하지 않게 잘 가져가시고 다음에 혹시 저 취재한 거 보도하실 때는 그 바람 소리 좀 덜 나는 데서 좀 해주셔야 돼요. 뒤에 그 야전하면 다 꺾이고 뭐 별로. 네, 고정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나타난 다양한 변화들을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게 탄소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탄소 배출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탄소 배출. 우리 헬로비전 기자분들 중에서도 탄소 배출 감량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 지금 접속해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일단 저는 지금 정답은 모르는데 느낌으로는 박근수 기자님 약간 그 느낌 있죠? 박근수 기자님 어때요? 친환경적인. 약간 친환경 네. 느낌 있으시고. 네, 맞네요. 마스크 어때요? 벗으셨어요. 잘 맞죠? 보셨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뭐 이런 머그컵 쓰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좀 하고 있고요. 응. 지속적으로 이 환경 보호에 또 한 몫을 보태고자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 얘기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다. 그죠? 지금 느낌 김인환 기자님도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저분 약간 사복 경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약간 거친 느낌. 네, 강원도의 김선아 기자님도 약간 그 느낌 나시는데, 그죠? 저기 손 흔들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친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야선이 네.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원주에 살고 있는 강원 김선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선아 네. 기자, 요즘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친환경적인 생활들을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네, 무슨 얘기예요? 네, 제가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챙겨간다거나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샤워 시간도 1분을 줄이면 물을 최대 12리터를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물을 좀 절약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주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건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대나무로 만든 칫솔입니다. 대나무 칫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이 대나무 칫솔도 있고, 와. 이거는 뭘까요? 옥수수? 파인애플. 이거는 수세미 열매로 만든 천연 수세미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아닌 이 열매로 만든 거라서 이게 환경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텀블러도 쓰면서 최대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와, 이게 사실 플라스틱 쓰지 않기 이런 거 말로 들으면 쉬운데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자, 우리 기자님 참 좋은 예들을 지금 들어주시는데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누구나 조금만 성의 있으면 할 수 있다. 좀 제안을 해주시죠. 네, 바로 스팸 메일함 비우기입니다. 네? 스팸 메일하며? 지금 네.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탄소 배출 줄이는 거하고 뭔 상관이죠? 이게 우리가 메일을 보내면 이게 전 세계 여러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 좀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 한 건에 0.3g, 그리고 일반 메일 한 건에 이제 4g의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팸 메일도 수신 거부하고 주기적으로 좀 메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불필요한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 지금 꽉 차 있는데 다 비워야겠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김선아 기자. 진짜. 네. 네. 야, 윤 국장님, 예. 그 이상 기후로 인한 해안 침식, 농작물 변화, 그리고 앞서 김선아 기자가 제안한 그런 실천안들 다 참 좋습니다. 네. 예, 예.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패스워드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 이제 정리를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자주 네. 쓰잖아요. 그게 완전히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 뉴스에서 봤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리던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한- 무려 500년이 걸립니다. 500년이요? 그 정도. 조선 왕조가 500년 아닙니까? 네. 500년이 지나야 페트병 이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된다 그래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페트병 하나라도 좀 적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스팸 메일 지우기 그리고 개인 컵 사용하기 네.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패스워드는 네, 나옵니다. 수적 천석. 또 한자예요. 또 한자예요. 자, 물방울로 돌을 뚫는다. 우리 속담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주 작은 물방울의 힘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돌을 뚫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노력이라도 페트병 하나 안 쓰고 우리 물컵, 개인컵 쓰고 스팸 메일함 매일 지우고 하면은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패스워드 수적 천석으로 골랐습니다. 상당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좀 어렵긴 해요, 그죠? 네. 혹시 뭐 할아버지가 서당 운영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지난주부터 지금 설마 이번 주엔 좀 바뀌겠지 했는데 더 아니, 어려운 진짜. 걸로다가 지금 적자 저런 거 어려운 자거든요. 아니 사자성어 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세요. 네. 목표를 찾아보면 됩니다. 아. 근데 꼭 지켜야 할 이야기예요. 정말 이게 맞아요. 물방울이 떨어져서 큰 구멍을 낼 수 있듯이 우리가 작은 것 실천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윤 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떠오르는 동네를 찾아 동네가 뜬다 시작해 봅니다. 네, 오늘도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첫 회에서 다뤘던 해리단길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골목 열어주고 또 젊은 상인분들 으쌰으쌰해서 네. 그 골목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국의 많은 골목에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야 부산에 저런 곳이 있었어? 아이고 집합금지 풀리면 꼭 가봐야겠다. 이런 친구도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방송 이후에 해리단길에 또 다른 소식은 없었습니까? 제 친구가 부산 사는데 방송을 봤다고. 근데 부산 살면서 본인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네. 약속했습니다. 부산 분을 우리 서울에 계신 모 그렇죠. 교수님이 제가 가서 네, 부산을 모시고 그런 가겠다. 경우 많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럼요. 예, 골목길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자 교수님 그럼 오늘 이제 뜨는 골목길, 뜨는 동네 어디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두 분을 위해서 좀 가까운 데를 모시고 갈까 합니다. 가까운. 가깝다. 가까우면 서울 뭐 수도권 요 정도 됩니까?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네네. 정말 가깝네요. 오. 그 서울 하면은 정말 뭐 유명한 골목이 이미 다 소개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뭐 맞아요. 그때 얘기하신 그 어렸을 때 노셨다는 그 경리단길 네네네. 그리고 뭐 샤르숲 선배님. 가로숲길 뭐 모교 샤르숲길, 가로숲길 꼭 네. 꽤 많네요 골목길이 서울에도. 샤르숲길. 근데 혹시 목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복리단이요? 목리단. 목리단? 네. 목리단? 목. 목? 목리단길. 목이요? 저는 발음상 이렇게 목시 좋은 곳인가요? 목리단길, 목이요? 목리단. 목은 처음 들어보는. 목련꽃 활짝 핀 골목? 목리단? 목련 리본? 꽃이랑 그런 관계 없고요. 네.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네, 우리랑 가까운 동네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저 알았어요. 어디? 저희 지역 SO 목동. 네. 맞아요. 목동이요? 예. 거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곳이 목동에 아닌데 골목길이 목동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동역 8번 출구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터줏대감같이 오래된 가게 사이사이 특색 있는 가게들이 묘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비록 누구나 알만한 유명 상권은 아니지만 제 모습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양천구 목리단길. 모종린의 동네가 뜬다에서 무한 가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예. 네, 네, 네. 방송사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에 저런 네. 곳이 놀라운데요. 네, 저도 몰랐어요. 처음 들어보는 골목인데, 야, 전국의 많은 골목길 중에 목동에도 골목길이 있는지 몰랐네요. 우리가 이제 보통 목동하면 뭐 아파트 숲, 뭐 베드타운, 재미없는 노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 이런 동네에도 골목길이 있구나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목리단길의 특징 조금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 굉장히 큰 역이거든요. 목동역이. 목동역의 골목길이니까 일단 입지가 좋은 거죠. 입지 조건이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목길은 집주락이 가능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네.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한 거대 베드타운이 그러니까 주는 충분히 만족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남부 지방 법원 작은 법조타운도 있고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럼 남은 게 뭐겠어요? 이제 상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용했던 주택가가 이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거리고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이 목리단길이 핫플이 된 데에는 SNS가 네.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자, 서경석 씨 SNS 하세요? 네? SNS 하세요? 저 의심하시는 거 저 엄청나요. 아, 그래요? 네, 뭐 너튜브, 뭐 인별그램 다 하죠. 우리 모 교수님 SNS 활동 활발하게 하시죠? 네, 뭐 저도 뭐 아무래도 글을 쓰니까 제 글 홍보도 그렇고 또 독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SNS가 큰목해요. 이런 맞아요. 상권들 발달하는데. 네. 우리 요즘에 어디 뭐 맛집을 가든지 놀러 갈 때에도 SNS 다 검색하고 가거든요. 그렇죠. 해시태그 찾아보고요. 자, 목리단길을 대표하는 해시태그도 참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서나 빤히 볼 법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성 있는 개인 카페, 맛집, 네일아트, 공방, 전시회, 꽃집 등등 정말 다양한 공간들을 한 골목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게들과 신생 가게들이 좀 어우러지는 상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찾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면서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작은 거리지만 큰 열정들이 모여서 생기 있는 골목으로 변신한 지금. 이제 명실상부 목동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급부상했는데요. 너무 좀 이뻐요. 아기자기한 데들이 많고 지금 이런 공방 그 앞에 뭐 화방도 있고 이런 데들이 너무 이쁜 데들이 많아서 맛있는 데도 많고 좋더라고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모여있는 이곳. 이번 주말 어디 갈지 고민이시라면 목리단길로 나들이 어떠신가요? 자, 해시태그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것들 많았고요. 네.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장님들을 뵀는데 하나같이 다 얼굴들이 밝으셔서 제 마음까지 지금 화내지 많이 맞아요. 걱정했었는데. 네. 자, 목리단길 상인분들을 대표해서요. 목공방을 운영 중이신 분을 저희가 화상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양경모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목동 목리단길에서 조그만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양경모라고 합니다. 네, 목리단길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오래 계셨네요. 네. 자, 사장님 요즘에 목리단길 분위기는 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좀 침체가 돼 있었긴 한데 그래도 뭐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느낌? 뭐 소소한 그 작업장들이 늘어나고 가게들이 늘어나니까 뭐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앞으로 아마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목리단길 들르시면
어떤 것들을 좀 경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는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데가 많아요. 뭐 맛있는 식당도 있고, 뭐 중국집이라든가, 뭐 타이 음식점, 뭐 또는 이렇게 조그마한 소소한 디저트 카페들 이런 곳도 많고요. 또 재밌게 경험하실 수 있는 뭐 공방들도 저희 공방뿐 아니고 주변에 뭐 소품 공방도 있고, 뭐 가죽 공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어서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도 그곳에서 10년, 20년 목공방 운영하시면서 목리단길을 대표하는 로컬 장인으로 남아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건강하세요. 네. 목리단길은 이곳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저도 한번 들러봐야 되겠습니다. 저도요. 요즘 제가 저 SBS 갈 일이 없어가지고 못 갔었는데 네,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좋아요. 우리 모 교수님은 실제로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럼요. 갔다 왔습니다. 그 목리단길에 가보니까 정말 그 미래가 밝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뭐 좀 거대 단지죠. 동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서쪽으로는 그 거기가 저층 주택 지역이에요. 신정역 쪽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와 골목은 선방했다. 하지만 그 중심부와 여행지는 반토막 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많은 상주 인구가 있는 이 지역에 앞으로 그 상권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잘 알려지지 않은 골목이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궁무진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곳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저희가 봤던 그 목리단길 관련 화면은 LG 헬로비전 수도권 미디어국의 심다혜 기자가 취재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밝은 태양과 냇물천이 흐르는 양천 대표기자 신다혜입니다. 자, 심다혜 기자, 실제로 목리단길이 조성되면서 지역 경제가 좀 되살아난 모습인가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천구는 무려 70% 이상이 주거지로 몰려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이제 주민분들께서 떠나는 그런 베드타운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양천구에서 이렇게 상권,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좀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의 학원가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목동 로데오 거리 이런 곳들도 이제 조금씩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상황인데요. 이제 목리단길의 경우는 한 4, 5년 전부터 지금 조성이 됐는데 젊은 상인들이 으쌰으쌰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이곳을 아는 분들이 찾아오면서 조금씩 이제 지역 경제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성된 지 5년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아직 조금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목리단길 관련 취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방송을 보신 주민분들께서 아니 우리 집 옆에 이런 곳이 있었어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아직은 좀 이제 소규모 이제 몇몇 분들만 아시는 이런 골목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인데 이 상인들을 연결하는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지자체의 지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에 있었던 해리단 길의 경우는 이제 해운대 구청과도 같이 손을 잡아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 목리단길은 지금 양천구에 어떤 이런 지원책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몇몇 상인들이 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모쪼록 이런 아쉬운 점도 잘 보완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 양천구에 이 목리단길뿐 아니라 또 다른 골목길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골목길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그 양천구 지도자들이 어떤 골목길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천구의 조건이 좋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 골목길을 잘 연결하면
양천구가 서울 동남권의 어떤 골목상권 메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단길들이 생기면 이제 합해서 양천 단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큰 단길 하나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죠? 양천구 자체가 네. 양리 단길이 되면 좋죠. 양리 단길이 될 수도 네네네. 있고요. 네. 자, 우리 심다희 기자께서 이런 저 로그인의 의견을 잘 모아서 관계자분들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교수님 마지막으로 목리단글을 단 하나의 해시태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주거지가 상권으로 이망합니다. 주거지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 안 하니까 모든 건 사는 동네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목리단길의 역사적 의미는 네. 주거타운 골목의 원조다. 그래서 주거타운 골목의 원조로 정했습니다. 이번 해시태그는 상당히 고민을 하신 게 네. 역력한 게 약간 다크서클이 조금 지금 우리 모 교수님 네네, 어려웠습니다. 아주 많이 힘드셨군요. 네네. 네,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가서 돌을 하나하나씩 다 날라다가 계단도 만들고 화단도 만들고 이 모교가 그 자꾸 허물어져 가는 걸 보니까 왠지 좀 뭉클했습니다. 그 황석봉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뭔가 이제 우리 마을을 예술로 좀 바꿔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고 그러길래 체험마을과 뭔가 접목을 시키면 사람들이 더 즐거워할 것이고 많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제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알려져서 다 만족하는 체험객도 만족하고 관광객도 만족하고 그런 마을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한 번 가면 다시 또 찾아오는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지방 소도시에서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이들이 떠난 학교를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의미가 담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교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으니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름다운 추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로그 아웃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이슈 가장 가까이서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꼭 로그인 해주십시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